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이 플러스는 객체 배열이고 이건 평범한 변수죠. 평범한 배열 변수. 가능형 상태가 아니지. 그리고 여기 TR-V4 이 V4 지시자에 의해서 이 TR 태그가 여러 개가 생성이 돼요. 이게 persons 배열의 객체가 4개 들어있으니까 TR 태그도 4개가 생성되겠네. 4개가 생성이 되고 persons 배열에서 하나씩 꺼내서 4명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반복해서 출력할 때는 꼭 유니크한 키 값이 있어야죠. 유니크한 키. 또 이게 키니까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ID 값이 딱 적당하지. 키 값으로. 그리고 또 vbind 콜론을 붙여야죠. vbind 콜론 안 붙여주면 이게 persons.id 속성값이 아니고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그냥 문자열 person.id 라는 문자열로 해석되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문자열이라고 해서 안 될 게 없는데 지금 유니크하지가 않잖아. person.id 그 4명 다 person.id 똑같은 문자열이니까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꼭 vbind 콜론을 붙여줘야 되고 vbind 콜론을 안 붙여주면 요 속성값 부분이 그냥 평범한 문자열로 person.id 이렇게 문자열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식 부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CSS 서식. tr 콜론 nth child 1 이 말이 tr 태그 중에서 첫 번째 부모로부터 첫 번째 자식인 tr 태그 1번 자식인 tr 태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부모가 tr 태그들의 부모가 테이블이죠. 테이블 태그 아래에 tr 태그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총 5개가 있죠. 이 5개의 tr 태그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은 얘지. 얘. 네. 요 tr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이다.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 border collapse border 경계선을 이렇게 collapse 뭐라고 하지? collapse가 이렇게 합친다 이 말인데 이렇게 또 쭈그러뜨려서 딱 합치는 거 붕괴해서 붕괴 파괴된다라는 의미보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냥 딱 하나로 합쳐진다 그런 의미예요. 정확히 번역이 뭐야? 무너지다 붕괴하다는 뜻인데 이게 무너지는 여기서 콜랩스는 붕괴하다라는 의미보다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해서 딱 붙어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랩스 단어의 뉘앙스가 뭐 붕괴하는 그 붕괴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붕괴되어서 그냥 쪼그라든 거, 그 마지막 상태, 쪼그라든 상태를 의미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그 동작 부분이 아니고 넘어지고 나면 뻗어 있겠지? 그 뻗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지금 경계선이 콜랩스 안 하면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좀 두툼해요. 근데 콜랩스를 해버리면 실선 하나로 쪼그라들죠. 콜랩스 서식을 안 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는 건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가 아니지.
그다음 이제 수정 기능. 수정 기능이라는 것은 삭제 기능을 먼저 구현할 건데 삭제하자마자 화면에 데이터를 삭제하자마자 화면도 반응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persons 배열이 평범한 배열이면 안 되고 랩으로 만든 반응형 상태이어야 하죠. 그래서 위에가 리스트 1, 아래가 리스트 2. 삭제하고 확인 누르면 배열에서 그 해당 인덱스의 항목이 삭제가 되고 그 배열 자체가 반응형 상태니까 화면에서 그 배열이 출력된 이 화면도 즉시 반응을 하죠. 삭제 기능은 앞에서 문자열 배열 삭제 기능 했던 거랑 동일하지. 뭐 객체 배열에서 삭제나 문자열 배열에서 삭제나 둘 다 배열에서 삭제하는 거니까 똑같고 pulse.value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반응형 상태를 다룰 때는 꼭 점 밸류를 붙여야죠. 오케이. 그다음 n회 반복과 v4 배열만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열 없이 그냥 n번 반복하는 기능도 v4로 구현할 수 있어요. n회 반복 구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객체 배열에서 삭제하는 거 실행도 해보고 코드도 좀 살펴보고 설명도 읽어보고 잠깐 살펴보세요. 자, n회 반복과 V4 봅시다. 여기 제일 아래 부분 1, 2, 3, 4, 5 이렇게 스팬 태그가 5개 출력된 게 바로 n의 반복 V4의 출력인데 이 사이즈는 평범한 변수죠. 평범한 변수고 값이 5고 대입된 값이 5. 그러면 V4 I in size. 자, 이 부분이 in 뒤에 있는 이게 배열이면 배열에 들어있는 항목 각각에 대해서 반복. 이 부분이 배열이 아니고 숫자면 그 숫자 횟수만큼 반복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유니크한 키는 필요한데 이 경우는 뭐 I 말고는 유니크한 키 값 할 만한 게 없죠. 그러면 이렇게 V4 지시자에 의해서 이렇게 스팸 태그가 5개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당연히 중첩될 수 있고, 뭐 폼은 중첩된 폼은 뭐 그런 것처럼 이 V4 지지자도 중첩될 수 있고, 그러면 롤 사이즈가 4, 컬 사이즈가 도 4, 사행 사열 4, 4. 그러면 TR 태그가 4개 만들어지고, 그 TR 태그 각각의 4개의 TR 태그 각각 하나당 그 안에 TD 태그가 또 4개 만들어지니까 총 4 곱하기 4에서 TD 태그는 총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행 사열. 그리고 요 계산식에 의해서 요 계산식의 값은 1부터 16이 되지. 계산해 봐요. 그 R이 1, C가 1일 때 값은 1이고 R이 4, C도 4일 때 이 계산식의 값은 16이에요. 그래서 1부터 16. 이렇게 사행 사열로 TD 태그가 16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런 중첩된 그 TRT 태그 V4 반복을 이용하면 뭐 이런 형태의 구구단 출력 뭐 그리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겠죠? 자, 뭐 곧 구현심이니까 이거 직접 구현해 보세요. 이렇게 구현해 봐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구현해 봐도 좋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구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은 그 이건 행이 하나, 둘, 셋, 넷, 구행 8열이지, 얘는. 구행 8열. 그렇게 구현하면 되고, 얘는 1행 8열이에요, 1행. 하나의 행인데, 그 행 안에 여러 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 줄은, 이건 뭐, div 태그 같은 걸로 구현하면 되지. 이거 하나, 한 줄, 한 줄, 여기도 한 줄, 한 줄은. tr 태그는 하나인 거야, 이건. tr 태그, tr 태그 하나, td 태그 8개. 그 8개의 td 태그 안에 여러 줄인데, 여러 줄을 구현하는 건 p 태그도 각 한 줄, 한 줄, 한 줄이고, div 태그도 한 줄, 한 줄, 한 줄이죠. 그렇게 구현하면 돼요. 자,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현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구현을 했는데 간단하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지. tr 태그 하나에 td 태그 틀렸다. 여기가 i 플러스 1이어야지. 오케이. 2단부터 9단. 또 2단부터 9단이니까 이게 td 태그는 8개, 그 다음에 세로로는 9줄이죠. 그래서 j p 태그 j는 9개. 1부터 9까지. 그래서 i가 지금 1부터 8이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2부터 9가 되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사소한 응용이죠. 이렇게 저렇게 구현 시험 보기 전에 이것저것 구현해 보세요.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들과 좀 비슷한 것을 이것저것.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와 크게 다른 구현 문제는 안 나오니까 강의 노트에 있는 구현 예제와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이런 거 저런 걸 좀 구현을 좀 해봐야 할 거예요. 강의 노트를 읽어만 본다고 바로 구현이 빨리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구현 연습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modifier. 우리나라 말로 뭐 수정자. 이게 modify 알죠? 수정하다. 그다음에 어가 붙었으니까 수정하는 것. 그래서 수정자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겠고, 뭐 어떤 그 뷰 지시자를 수정하는 modifier. 그래서 먼저 V 모델 지시자의 기능을 약간 수정하는 modifier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시자 점 하고 modifier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 매우 유용한 점 trim, 매우 유용한 수정자예요. 그래서 그 trim 수정자가 붙어 있으면 입력 태그에 입력된 값을 반응형 상태 객체에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추림을 하고 나서 대입을 해요. 그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문자열에 추림 메소드가 있지. 그 추림 메소드는 문자열 앞뒤에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제거된 새 문자열을 만들어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가 추림이죠. 이 추림 수정자의 기능도 똑같아. 입력된 문자를 저 반응형 상태에 대입할 때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추림을 하고, 즉 앞뒤의 공백을 제거하고 대입해요. 공백이라는 건 스페이스, 탭, 뭐 줄바꿈 문자도 공백에 속해요. 그래서 그 입력된 값에서 앞뒤 혹시 사용자가 실수로 앞뒤에 공백을 눌렀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앞뒤에 공백 문자가 붙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사용자가 여러분 로그인할 때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심코 스페이스바를 눌러.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끝에 무심코 눌렀어.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공백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백 문자 제거하지 않고 DB에 들어있는 계정명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계정 없다고 나오겠지. 또는 이메일 주소 입력할 때 무심코 뒤에 공백 문자를 하나 눌렀네. 그 공백 문자 제거 안 하고 그걸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면은 또 그런 이메일 없다고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뭐 학번 입력할 때, 이름 입력할 때, 비밀번호 입력할 때 등등등 공백이 붙어 있을 리가 없는 입력. 근데 사용자가 입력하다가 실수로 공백 문자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르고 지우고 뭐 하다가 그래서 트림 떠주면 훨씬 뭐랄까 편리하죠. 어, 트림. 아, 그러면 아까 연수 문제 구현도 안 보였겠네? 연수 문제 구현 이거. 어, 화면은 안 보였어도 녹화는 됐으니까 나중에 연수 문제 구현 이거 잘 못하겠는 학생은 녹강을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이것도 유용한데 v모델.lazy 레이지 수정자. 이건 이 .lazy 수정자가 안 붙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입력 태그에 입력된 값을 실시간으로 그 반응 상태에 대입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입한다는 건 문자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lazy를 붙여주면은 실시간으로 대입하지 않고 입력을 마치고 엔터 키를 누르던가 아니면 다른 입력칸으로 탭 키를 눌러서 이동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입력칸을 클릭해서 넘어가던가 이렇게 다른 입력칸으로 넘어갈 때 그때 대입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글자 하나하나 입력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기능 그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여기 입력칸이잖아. 근데 입력칸에 글자 하나 누를 때마다 밑에 내가 STU라고 눌렀더니 STU로 시작하는 그 요즘 핫한 검색 키워드가 목록에 여기 좀 나오는 거죠. 뭐 하나 누를 때마다 지금 밑에가 반응하고 있어. 이런 기능 구현할 거라면 이 인풋 태그의 v모델 지시자 키 하나 누를 때마다 이 키워드에 대입이 돼야죠. 그리고 그 대입도 되고 그 지금까지 입력한 키워드로 검색도 하고. 그런데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런 칸은 아이디 입력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실행될 이유가 없지.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입력한 다음에 뭔가 실행해야죠. 뭘 실행하냐면 조회해서 비교해 봐야지. 뭐 그런 건 좀 레이지 붙이는 게 낫죠. 뭐 하나 입력할 때마다 뭐 대입할 필요는 실시간으로 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실시간으로 뭔가 반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회원 가입 같은 거 뭔가 가입할 때 요즘 프론트엔드 앱은 그 입력하고 있는 와중에 뭐 오류가 있으면 밑에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뭐 몇 이상 몇 이하여야 됩니다랄지 뭐 이메일 주소가 바르지 않습니다랄지 이런 이제 입력한 내용이 바르지 않을 때 입력하는 와중에 옆에 그 입력한 내용이 바르지 않다고 뜨죠. 그런데 내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칸에 한 글자 입력하자마자 글자 하나짜리 이메일 주소 없으니까 이메일 주소가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빨갛게 뜨는 거 보기 싫잖아. 이메일 주소를 다 입력하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네가 지금 이메일 주소 잘못 입력했어 라고 빨간색으로 에러 뜨는 건 그건 오케이지. 그렇죠? 그렇게 입력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검사해서 빨갛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도 그 바로 실시간으로 한자 한자 누를 때마다 검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 검사 기능을 구현한 그런 입력 화면의 입력 칸들도 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려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칸으로 넘어가려고 하던가 그때 검사하면 되니까 그때도 v모델.lazy가 좋죠. 그래서 써먹을 때가
종종 있는 유용한 뭐 트림도 그렇고 점 레이지도 그렇고 특정자예요.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거 생략하고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 그냥 계속 구현하죠. 자, 실험해 봅시다. 이거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라면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태그가 텍스트 에어리어죠. 엔터 키 쳐서 여러 줄바꿈도 하고 공백 키도 누르고 또 여러 줄.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입력된 내용을 밑에 출력을 했는데 그대로 여러 줄로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런데 vmodel.trim .trim 수정자를 붙여주니까 그리고 다시 공백, 주바꿈, 별로 또 공백, 줄바꿈 해도 다 잘라버리고 앞뒤 공백을 제거한 내용만 여기 대입이 돼 있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줄 바꾸고 공백 붙이고 했다가 입력 포커스가 다른데 나가면 여기 입력했던 내용의 앞뒤 공백도 여기 제거가 돼요. 저절로. 왜냐하면 V모델 지시자가 양방향이니까. 입력한 내용에서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반응형 상태에다가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반응형 상태에 대입하니까 또 그 앞뒤 공백이 제거된 반응형 상태 값이 다시 또 거꾸로 입력 태그에 또 대입이 되죠. 양방향이니까. 그래서 입력된 내용의 앞뒤 공백도 저절로 제거가 돼요. 뭐 소스 코드는 내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인풋 태그도 똑같고 그 다음 레이지 이 부분도 실행해보고 읽어보고 7페이지까지 실행해보고 강의 노트 읽어보고 코드도 좀 살펴보고 실습을 합시다.
자, 그다음 그 vOn 지시자, 수정자, modifier. 이건 그 V 모델 수정자만큼 그렇게 뭐 많이 쓰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 뭐 쓸 필요가 있는 정도, 그 정도인데, 요 부분은 그래도 엔터 키, 이 기능은 그래도 좀 쓸만한 기능이에요. 뭐냐면 엔터 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도 뭐 아이디 입력하고 아이디 뭐라 뭐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손을 마우스로 옮겨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보다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면 로그인이 진행되는 게 좀 더 편하죠. 입력하고 바로 엔터 키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구현하기. 그게 엔터 키 말고 엔터 키뿐만이 아니라 어떤 키가 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그런 거 구현할 때 이렇게 vOn 콜론 키업 점 하고 키 이름 적어주면 돼요. 키 이름 엔터 뭐 혹은 뭐 탭 혹은 F11 혹은 뭐 에로 화살표는 예를 들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뭐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등등 키 업 점하고 점 뒤에다가 그 키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다른 키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구현할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엔터 키죠. 그래서 V1 콜론 이벤트 핸들러니까 V1 콜론은 붙어야 되고 이거 단축형 골뱅이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키업 점 하고 키의 이름 대표적인 게 엔터 키. 그 다음에 V업 대신 V다운, 키업 대신, 키업 대신 키다운이라고 해도 돼요. 키업이면, 키를 눌렀다가 떼는 순간 실행되고, 키다운이면 누르자마자 실행돼요. 그런데, 업 때 실행되는 게, 업일 때 실행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누르자마자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클릭인데 그냥 클릭이면 왼쪽 버튼 클릭이죠. 그런데 점 right는 를 붙여주면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점 컨트롤, 점 alt 알겠죠? 컨트롤 클릭, alt 클릭 이렇게 그냥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 클릭, 컨트롤 클릭, alt 클릭 등등등등도 이렇게 수정자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웹에서 뭐 컨트롤 클릭, 알트 클릭 이런 거 웹에서 구현할 일은 별로 없긴 해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아까 그 키의 이름 엔터 말고 탭, 딜리트, ESC, 스페이스,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등등 그 여러 우리가 흔히 부르는 키의 이름이 있지. 그 이름이 결국은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벤트 클릭 점 레프트. 근데 레프트는 기본이니까 점 레프트는 붙일 필요 없고 안 붙여주면 기본이 레프트 키죠. 레프트 버튼 키가 아니라 버튼. 네, 라이트 미들 요즘 마우스 다 미들 버튼 있죠. 또 라이트 클릭, 미들 클릭 이벤트 핸들러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컨트롤 클릭, 쉬프트 클릭, 알트 클릭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고. 오케이. 자, 구현해 보세요.